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네 그만했다 6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사장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니체의 그 신체자로는 몸철학으로도 이제 설명되는데 니체 철학 사유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이제는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신체라고 했을 때 신체는 하나이면서 다중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석삼극 개념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쪼개져서 세 개가 된다라고 하나면서 세 개다.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신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인 통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디라고 하는 이 몸,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감관기관이 그 작용을 그 뿌리를 두고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감관기관을 이제 불교의 그 인식론적 관점에서 거기서 굉장히 그 치밀하게 논증을 불교가 한그 나가르주나 그 용수의 반야 공사상이 이제는 그 AD 2세기부터 그다음에 유식 철학의 무척 세친의 한 5세기까지 요 사이에 굉장히 치밀하게 그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런 어떤 인식기관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요. 그 개념에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육근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죠. 육근. 그래서 6개의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감각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아니비설신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촉감을 하는 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 기능, 추리 판단하는 의식 기능 같은. 그래서 우리가 육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체들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육군에 대응하는 대상체로서의 육진, 그걸 육진이라고 합니다. 육진 객관적. 그거를 감각으로 이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체험적 구조를 가질 때 그 내용이 감각 내용이 색성향 미촉법 이게 대상을 handling 그러니까 눈은 색을 보는 거고 귀는 소리를 듣는 거니까 요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그 상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적 감각 세계가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할 때 꿈꾸는 현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잘 때 꿈을 꿀 때도 우리가 그 꿈 속에서 이 체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육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물리적인 그 이 피지컬 바디의 육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하나이면서 세 개라고 할 때 그 피지컬 바디적인 육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적인 육군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조로 보면은 이 빨간 게 아스트랄 바디적인 육군 구조라면은 이 파란 게 피지컬 바디적 육군이라고 하는 이 6개의 그러니까 2개가 꼬여 올라간 구조니까 이게 6개의 매듭 구조거든요. 매듭 구조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매듭이 돼. 하나의 매듭으로서 작용하는 우리 몸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의 육군이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하나의 매듭을 구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개의 매듭으로 하나의 매듭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게 눈이 고장 났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바디의 눈은 안 보이더라도 아스트랄 바디의 눈을 통해서 감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눈이 안 보일 경우
이 귀의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눈이 망가졌다고 해서 시신경까지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이 시각 기능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시신경이, 그러니까 이 청각적인 그런 거를 시신경으로 전환하는 신호 전환 체계가 우리 자체 안에서 돌면은 그것을 색으로 감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호 이게 하나이면서 하나의 감각기관이 고장나도 다른 감각기관을 대체 가능하면서, 또 피지컬 바디의 몸의 그 어떤 감각기관이 고장나도 아스트랄 바디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런 인식론적 사유 체계는 이 감각기관들이 6개의 매듭이자 하나의 매듭으로 돼, 하나의 매듭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 그래서 우리는 육군이 육진을 객관, 그러니까 육군이 주관이 되고 육진이 객관 대상이 돼가지고 색상의 미촉법으로 체험을 할 때 육식, 그러니까 어떤 의식, 그 마음의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니체가 볼 때도 이것이 이제 신체적 구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정신이나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체 부분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더 통일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양에서의 그 감각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 정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부분성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서양에서의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정신성, 이성성에 부여를 해가지고 이데아와 현상세계 이렇게 분리하는 개념은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는 니체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는 개념을 하나 또 얘기하는데, 바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도대체 뭐냐? 오늘은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기. 이거를 이제는 자기는 스스로 있는, 이게 기자는 몸 기자니까 스스로 작용하는 몸, 뭐 이렇게 뜻 때문에 스스로 작용하는 몸이다, 이렇게는 몸 기자니까 이거를 셀프라고 하는 거. 셀프.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말 들었을 때 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라는 한자 자체는 이게 몸기자예요. 신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할 때 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작은 이성, 그것 또한 그대의 신체의 도구, 그대의 큰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이다.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스스로 작용하는 몸을, 이거를 자기는 큰 이성이고, 자기는 큰 이성이고, 우리가 이성이라고 불러왔던 칸트가 뭐 이성이다라고 하는 뭐 이론 이성, 실천 이성이다 뭐 하는 뭐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그냥 자기는 큰 이성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감각과 그 정신은 바로 자기의 놀잇감이자 도구라고 하면서, 놀잇감이자 도구라는 표현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나라고 말하며 그 말의 긍지를 느낀다. 하지만 그대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대의 신체이자 신체의 큰 이성, 바로 그것이다. 큰 이성은 나 운운하지 않고 나를 행한다. 라고. 그러니까 신체는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어떤 작용하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육군과 육진을 대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안입설 신의와 색성형 미촉법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체험적 구조를 실제로 운영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 안에 목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지만 감각과 정신은 자기들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그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렇게 허황된 것이 감각이고 정신이다. 자, 우리가 감각이니 정신이니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감각을 얘기하는 건 뭐 서양 철학은 이제 두 개로 구분하면 특히 뭐야? 감각은 뭐 영국 그 경험론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신은 어때? 대륙 관념 철학이라든 대륙 관념 철학. 그러면서 영국 경험론은 감각적 경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귀납적 추리, 귀납적 과정, 귀납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륙의 특히 이제 독일 사상, 독일의 그 관념 철학은 그 정신을 통한 어떤 연역적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서 그 마치 그것이 그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진 그 운동, 가령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절대 정신이 마치 자신을 세계에 이렇게 창조 과정을 전개할 때 그것을 자기 소의 운동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회귀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이런 운동에 있어서 절대 정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륙 관념론 철학에서 절대 정신에 있어서 절대 정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자기한테 회귀를 하고 있다는 그 목적성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네. 배우에 깔려 있는, 그리고 이제 배우 세계론자라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네 가지 요소가 뭘? 그게 이제는 형상인, 진료인, 그렇죠? 그 다음에 작용인, 목적인,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계는 어떤 배후에는 뭔가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니체 생각은 지금 감각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라고 그랬죠. 놀이. 그러니까 우리가 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이다. 놀이. 이거는 뭐야? 목적이 없는 행위잖아요. 그 즐기는, 체험하는 행위죠. 체험하는 행위. 목적 없는 체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니체가 볼 때는 지금 목적이 없는 체험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행위인데 마치 감각이나 정신이 마치 절대화가 되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배후에서 세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영국 이제 이쪽 주장을 할 때 그것은 굉장히 허황된 얘기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하기를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놀잇감이다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감각과 정신은 자기의 도구이자 놀잇감이다 이런 또 표현한다. 그러니까 지금 도구이자 놀잇감을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 뒤에는 자기가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 뒤에 감각과 정신의 뒤에는 자기가 놓여 있어가지고 자기의 도구이자 놀잇감이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각과 정신이라는 걸 불교 철학적인 관점으로 좀 더 표현하자면 육군이죠. 육군에 의한 아니비설 신의에 의한 육진의 대상체에 대한 체험. 그것이 색성형 미촉법으로 체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이 감각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비설 신의의 내용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구조 자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도구이자 놀잇감으로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르는 걸 누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인데 이 노가 자기가 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놀고 있다. 자기가 놀 때에 활용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라는 것이 놀 때에 활용하는 기능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논다고 할 때 논다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위버맨시는 이제 여기서 염두에 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했다라고 했을 때 위버맨시는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위버맨시는
아이다라고 할 때 유버맨시라는 그 아이는 순수한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순수하다. 그 다음에 최초의 소용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뭐예요? 놀이죠. 모든 게 다 놀이죠. 놀이며 춤이다라고 하는 놀이고 춤이다. 모든 하는 행위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수하고 최초의 소용돌이로서의 이렇게 노는 거, 놀 때 그거를 뭘 가지고 노느냐면은 그걸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그 장난감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감각과 정신이 바로 그 장난감에 해당되는 거, 장난감, 놀이, 도구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놀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위버맨시를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로 태어난 위버맨시의 그 상태를 염두고 한 표현입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바보이면서 아이는 지금 순수하다, 바보가 같은 상태다 그러면서 또 이거 마법사적인 개념이죠. 이거 마법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와 세계가 분리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마법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주객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객이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사실은 감각과 정신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분리가 돼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육군이라고 할 때 육진 그 대상이 되는 객관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아이의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막 이렇게 놀 때 어떤 분명히 우리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주객이라는 게 아이와 아이 외의 세계가 분리가 돼서 어른들은 이렇게 보지만은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자기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랍니다. 유버맨시와 같은 아이와 같은 상태. 자기는 늘 경청하고 늘 찾는다. 자기는 비교하고 강제하고 정복하고 파괴한다. 자, 비교하고 뭐 이러는 거 의의 기능이죠. 의식의 기능. 강제하고 근데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죠. 정복하고 파괴한다. 이게 뭐야? 아이가 막 놀 때 뭐 이게 레고 블록 막 쌓다가 흐트러서 부숴버리고 다시 쌓고 부수고 그래서 뭐 해안가에서 뭐 모래 가지고 뭐 이렇게 성 쌓다가 다시 부숴버리고 이렇게 뭔가 이게 노는 것도 뭐야? 노는 거가 놀이 자체가 창조와 파괴 놀이를 하는 거죠. 창조와 파괴 놀이.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의지를 가해가지고 뭔가 창조할 때는 뭔가 의지가 있고 파괴할 때도 뭔가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놀이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도 하면서 늘 찾고 뭔가 새로운 걸 재밌는 걸 늘 찾아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나의 지배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자기와 나를 구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니체가 지금 자기라는 게 있고 자기, 그 다음에 나.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셀프, 영어로 셀프인데 그 다음에 나라는 게 있어. 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통 얘기할 때 아자를 쓴단 말이야. 아자, 나인데 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거를 에고라고 한다면 에고. 이게 에고.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 그래? 자라고 하는 거죠. 자에고. 자에고를 우리가 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있고 나라는 게 있어서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두 개로 구분을 한 뒤에 나의 지배자이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의 지배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래? 자기는 나의 지배자라는. 자기는 나의 지배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가 있는데 나를 지배하는 나가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내 안에 나가 있는데 내 안에
할 때, 내 안에 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가 있다고 할 때에, 나라고 하는 에고를 지배하고 있는 나. 이렇게 인식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내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형제, 그대의 생각과 느낌 뒤에는 좀 더 강력한 명령자가 있다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지배자이자 명령자가 있는데 이거를 현자라고 표현했어요. 현자, 명령자이자 현자라는 건 지혜를 가진 존재. 근데 우리가 현자라는 개념은 그 인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자는 지금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자가 서 있고 그 이름이 바로 자기고 그대의 신체가 자기에 살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고 그대의 신체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이걸 어떤 관계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이제는 우리는 니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시적으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구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체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와 코잘 바디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원래 일석삼극이기 때문에 코잘 바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잘 바디. 그런데 코잘 바디가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를 두 개로 쪼갠다는 거죠. 두 개를 쪼개서 자기를 삼극화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이 구조로 볼 때, 이게 이제는 요 노란색이 이제 코잘바디다라는 코잘바디 원인체라고 하는 코잘바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원인체라고 하는 원인체. 그 원인체가 뭐예요? 이 원인체가 사실 자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 본래적 원인이 되는 나. 이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인체. 이게 그러니까 코잘체가 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고 이게 바로 셀프다라고 하는. 그런데 코잘체가 원래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그것이 자기를 음양의 구조로 쪼개서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 두 개로 만들어서 주객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주체와 객체의 세계를 만들어서 각각의 또 육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꼬아가지고 매듭 구조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매듭으로 연결을 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쪼갠다고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개가 쪼개지면은 이것이 뭐예요? 요거는 아스트랄 바디. 그렇죠?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아스트랄 바디.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피지컬 바디가 되는 거죠. 피지컬 바디. 피지컬 바디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럴 때 나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양과 음으로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쪼개져서 이원화 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원화된 세계를 만든. 왜냐하면 이원화된 세계가 아니면은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무슨 체험을 해? 혼자서 아무것도 뭔가 대상이 되는 어떤 객관화된 세계가 있어야지 주관된 세계가 객관화된 세계와 상호 서로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세계가 감각된 체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스트랄 바디 우리가 신체로 보면은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 두 개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꼬아놨다는 거죠. 하나의 체험된 구조로 이렇게 꼬아놨 6개 매듭이 하나의 매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요런 상태에서 이제는 체험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때의 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피지컬 바디에 있는 나를 지황이라고 하는데 지황.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계에 있는 나, 물질 생명계에 있는 나를 지황.
하고 아스랄바디를 천황이라고 하는 거죠. 천황. 하늘 세계에 있는 나. 이렇게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를 보통 우리가 때 하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위자. 그러니까 물질 생명에 있는 하위자. 이러니까 천황은 뭐예요? 상위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도 뭐야? 한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상위자와 하위자 간에 그 하나의 그 서로 융합하고 무너져지면서 그게 어울려 나가는. 그러니까 상위자는 양이고 하위자는 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위자나 상위자나 이 모든 자는 사실은 이 개념은 요거는 다 숫자로 5, 그러니까 황극인데 천황인데 5천황, 5천황극이고 5지황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원래 만들어낸 이 코잘바디가 이게 원인 자기는 이것도 5황극인데 이걸 인왕이라고 하는 거죠. 인왕. 5인왕이 되는 5인왕. 그래요. 인왕. 그래서 인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5인왕. 자, 그래서 5인왕이 돼가지고 5인왕은 창조자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자.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고 파괴하는 그 명령자라고 하는 창조자가 된다는 거죠. 창조 파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인왕이 5인왕,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니까 여기를 현자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뭐라고 하면 자기는 나의 지배자이자 명령자이자 현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천황과 지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내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가에 해당되는 거죠. 하위자와 상위자의 상호의 그 관계에 의해서 발현되고 있는 나. 그것이 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원래는 오인왕이 주도가 돼가지고 두 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뭐냐면 원래 이 숫자를 다 합하면 15가 나오는 거예요. 15 숫자. 15, 이걸 15종공이라고 하는 상태가, 원래 15종공은, 종공, 이렇게 해가지고, 천왕과 지왕을 하나로 해가지고, 오인왕이 딱 돼 있는 상태가, 원래 15종공 상태가 원래 1, 그게 1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세 개로 쪼개면 천왕, 지왕, 이왕 이렇게 돼가지고 인왕이 주도를 해서 천왕과 지왕을 하늘과 땅으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천왕은 남자, 지왕은 여자,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 개는 어떻게 전개되게 된 거예요? 이 세 개, 천왕과 지왕으로 존재하는 양 측면이 작동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세 개의 투영이 돼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코잘바디, 그러니까 이 코잘바디가 오인왕이니까 오인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신화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인왕이 화신화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다 오인왕이 화신화된 건데 그 오인왕이 화신화된 우리 자신, 인간이라고 하는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왕과 지왕이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상호 연결이 되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그 천왕과 지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 원래 우리 자신의 그 본래성이 바로 오인왕인데 그것이 본래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 본래자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런 그 논리적 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구상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이라고 이렇게 위버맨시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도구이자 놀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위버맨 씨가 아이로 태어났을 때 수태 분만 상태가 아니고 태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요 위치, 그렇죠. 본래자기의 위치에 온 거죠. 요 위치에 왔을 때 요 아이의 상태는 15종공 상태예요. 15종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어때요? 하나. 그러니까 오인왕이
오천왕과 오지왕을 통섭해가지고 그게 하나로 돼 있는 상태가 15종공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15종공.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근본적인 이 세계의 중심,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 상태, 공에 존하고 있다. 거기에 우주의 주제자가, 우주 주제자로서 존재하는 상태를 바로 15종공 상태라고 하는. 그때 이 아이는 뭐예요? 지금 천지가 다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천지의 요소를 가지고 자기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의 요소가 지금 육체로 지금 나온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천으로 작동하는 육군작용과 지로 작용하는 육군작용. 그러니까 지금 주객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잖아, 15종공 상태. 그런데 창조자로서의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잘바디는 창조자란 말이야, 창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랄바디는 일종의 이것은 그 무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적인 어떤 그 정보구조. 이거는 정보구조를 주로 뜻하는 거고, 이 지왕 단계는 물질 생명 구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생명이라고 보면 이거는 정보 이렇게 보고,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생명이다, 물질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왕이라고 하는 그 이 창조자 오인왕이 그 정보로서 작용하는 오천왕의 세계와 물질 생명으로 작용하는 지천왕의 세계를 두 개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감각의 요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천왕의 세계는 이거는 거의 정신의 세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 생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감각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장난감으로 삼아가지고 이 창조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게 최초의 소용돌이, 그 순수성,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하고 있다네. 마법적 놀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법적 놀이를 하는 그것이 뭐냐면 체험을 한다는 거죠. 체험. 자기가 거기서 어떤 쾌락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창조와 파괴 놀이를 할 때 있던 어떤 그 쾌락이 있다고 하는 쾌락, 즐거움.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상락아정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 이 아이 상태는 항상 즐거워. 항상 즐거운 상태야. 상락이라는 락이라니까 즐거워. 풍류락이자 풍류. 항상 상락인데 나가 있는 거잖아. 지금 자기로서의 나가 있는 거죠. 그래 인왕으로서의 나가 있는 거니까 상락아정. 그때 그건 뭐야? 아주 깨끗해. 어떤 번뇌가 없다는 거지. 번뇌가 없으니까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다는 거야, 이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음양의 이온성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는 거지. 예? 깨끗할 정은 뭐야? 이 상태는, 이 위버맨시 상태는 음양 이론성 상태이기 때문에 비이온성 상태로 어떤 그 이원성에서 오는 오는 고통이 없다는 거지.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늘 즐거움만 있는 거지, 사실은. 자, 요런 상태였다. 요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위버맨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태가 요런 상태였듯이, 본래 그러니까 원래 이 위버맨시가 태어나기 전에, 원래 이 우주의 본래 이게 본래 자기도 원래 위버맨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기가 원래 나도, 그래, 그 본래 자기가 나라고 했겠죠. 나도 원래 상당 아정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온성 세계로 쪼개서 이렇게 노는 게 상당 아정이죠, 그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주객이 인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왜 인지가 되냐? 막 놀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놀면 뭐 이렇게 객체적인 대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지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달이 나를 쫓아다니고 이제 모든 게 다 나의 일부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나와는 객체화 되면서 나로부터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갑자기 이것이 객체화된 대상체로 보이면서 그 세계 자체가 사실은
객체 세계는 주체 세계의 투영인데, 투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지면서 투영되는 거울 관계가 서로 됐는데, 투영이 되면서 거기에 거기에 집착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망집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객이 분리가 인식이 안 된, 이원성이 인식이 안 된 비이원성 세계에서 갑자기 이 아이가 놀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는 그 2부 1장에 거울을 든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울을 든 아이, 이게 사실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란 말이에요. 지금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갑자기,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그 신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티탄족 여성이, 티타네스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디오니소스가 도망가잖아요. 계속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그 티타네스 거인족 여성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거인족 여성이 어떻게 뭘 주냐면 거울을 장난감으로 줘요. 던져주니까 디오니소스가 그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거울을 볼 때에 자기가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 근데 객체화된 그게 보이잖아. 근데 여태까지는 그걸 몰랐었다는 거지. 몰랐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 객체화된 대상 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모습에서 자기가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즘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 던져 넣는 그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망집이, 집착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객체적인 원래 자기인데, 그게 자기인데 자기와는 다른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착이 생겨서 거기에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티타네스가 잡았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티타네스가 잡아가지고 디오니스 자그레스를 몸을 해체를 해가지고 탕에다가 넣어서 끓여 먹었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 같은 얘기가, 요런 얘기가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선악과 사건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디오니스 자그레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나처럼 불교에서도 이것을 거울의 원리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망집이 생겨가지고 객체화되는 세계에, 주체 세계가 집착이 들어가면서 망집이 생기면서 업장이 훈습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계속 쌓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카르마 세계가 열려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원래 이 세계는 원래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로, 이 원래 본래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렇게 세계가 전개가 된 것이다. 그렇게 세계가 전개가 되면서 물질 생명이 창조가 돼 나가면서 거기서 인간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 속에서 위버맨시가 다시 나오면서 본래의 그 모습, 이제 망집이 생기기 전에 선악과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모습은 뭐냐면은 이원성의 세계가 인식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혜로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의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첫 출발할 때 본래 면목으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그 모든 그 이원성을 넘어서는 지혜 단계에 도달한 그 어린아이 상태로 지금 오는 겁니다. 위버맨시가. 하지만 상태 자체는 그냥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위버맨시의 상태를 봐서 이거 디오니스 아그레우스와 같은 그런 상태를 투영을 해가지고 니체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위버맨시였지, 이게 놀이야. 이 세계가 무슨 목적이 뭐가 있어? 이 세계는 그냥 원래 위버맨시와 같은 이 존재가 그냥 이 본래 자기의 하나의 놀이터야. 노는 거였는데, 춤추고 노는 거였고, 그냥 마법이고 즐겁고 항상 상당 아정 상태고 즐겁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원성 세계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원성 세계가 됐다고 해서 이 마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원래 이 본래 자기는 이원성 세계를 만들었지만 이원성 세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게임하다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는 중생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노름. 그러니까 이 본래 자기가,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불교에서 표현할 때 그게 중생노름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래 자기가 중생 노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본래 자기를 다른 말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장.
본래 자기 열애장이 중생 노름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다. 미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원화된 세계에 미쳐가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게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거기 망집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러니까 그 집착을 하다가 이제는 뭐야? 실증을 느낀다네. 실증을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중생도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돼요? 이 아이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 이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밖에서 이제 실컷 놀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잖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게 집에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버맨실을 수태 분만하는 과정이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중생 노름에 빠져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의 삶은 고통이지만은 고통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열애장 이 이버맨 본래 자기 입장에서는 고통을 즐기고 싶었다는 거지. 고통을 즐긴다는 거지. 쾌락도 즐기고, 그러니까 이원화된 세계를 즐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가 이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왜 자기 몰락을 자기가 왜 몰락을 원하느냐. 몰락을 원한다는 건 이제 끝내고 싶다. 재미가 없어서 끝내고 싶다는 게 몰락을 원한다는 거야. 끝내고 싶다. 이것이 자기가 왜 이렇게 그러면 끝내고 싶냐? 자기의 몰락. 이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일어났냐? 그것은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창조하고 파괴하는 재미가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파괴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창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대들이 더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신체를 경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경멸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데아라는 걸 구상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뭐 인생 사는 거 재밌어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 그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속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불가적인 개념으로는 윤회전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해볼 만큼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제 이 세계에 들어올 더 이상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야. 집에 어떻게 가겠냐. 그런데 집으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방법을 찾은 게 그게 뭐야? 우리 안에서 정신을 분할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다시 아스트랄 바디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스트랄 바디 다음에 피지컬 바디로 나와서 된 거니까. 그러면 피지컬 바디에서 다시 아스트랄 바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스트랄 바디 세계는 정신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과 그 마음의 세계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본래 자기의 코잘 바디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한채 재밌게 놀다가 실증이 나서 그냥 다시 애가 마침 밖에 나와서 재밌게 놀다가 실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그런 것이다.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상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것이지 여기에 무슨 절대정신이 뭐 거창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런 개념들을 지금 니체는 디오니스 자구레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서 착안을 한 거죠. 물론 불교 같은 공부도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지금 그 힌두교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듯이 쇼펜하우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쪽 철학도 많이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니체가. 그래서 이런 개념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 철학 체계를 만든 건데. 근데 이런 철학 체계는 지금 서양에는 존재하지가 않았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철학들이. 그러니까 니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자, 그래서 본래작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본래작이 자기, 셀프, 나를 이끌어가는 셀프. 그렇죠? 이 피지컬 바디와 아스라 바디의 천황과 지향 상태로 존재하는 나.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로서의 본래 자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 본래 자기가 있는데 그 본래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본래 자기가 그럼 원래 이게 원래 놀면서 이 두 개의 세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도대체 이 현자라는 놈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게 진짜 난데 얘를 어떻게 인지를 하겠어요? 얘를 어떻게 알겠어? 이 자기라는 거를. 그럼 유일한 방법은 위법행실을 수태분만하는 길밖에는 이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위법행시가 자기의 분신체이기 때문에 위법행시를 수태분만하는 걸 통해서 이 자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백그라운드에 있지만은 그것을 잘 인지가 안 돼. 그 열애장이라는 게 잘 인지가 안 돼. 그 열애장이 분명히 내 몸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잘 인지가 안 된단 말이야. 기억을 상실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버멘시를 수태분만. 그러니까 열애장을 다시 우리 몸 안에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위버멘시를 수태분만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본래 자기가 자기를 잃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겔의 논리가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절제 정신이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인지해 나가는 자기 인식 과정으로 본 거와 같은 개념이야. 단지 그것이 정신이 아니고 신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니체는 뭐야? 그걸 신체라고 본래 자기라고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다. 나와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성을 가진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미가 없어서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